예,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59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강에 대해서 정책 감사도 지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10시죠.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또 약속하거나 뭐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그동안에 이제 모든 혐의를 이제 부인해 왔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부인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일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공소사실 인부라고 그러는데요. 예. 먼저 인정신문이라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의 어떤 인적 사항 이걸 이제 먼저 파악을 하죠. 예.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요지를 진술을 하는데요. 예. 그런 다음에 박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예. 그럼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어쩌면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 공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되네요. 예. 예. 그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에 참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좀 드러낼지가 관심입니다.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되고 나서 사실상 53일 만에 모습을 네. 드러내는 셈이잖아요. 일단 뭐 수의를 안 입고 아마 사복을 입는 예. 걸로 예.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들이 아마 이제 머리 모양이 어떨까 이런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이른바 이제 올린 머리는 좀 어렵잖아요. 그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마 머리 모양은 묶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런 건 본질은 아니죠. 근데 예. 아무튼 내일 모습이 한 1분 정도 공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1996년도 그때 8월달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비자금으로 이제 재판받을 때도 잠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 내일도 잠깐 공개할 텐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예. 최순실 씨와의 대면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예. 대면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뭐 거기에 뭐 아는 척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지금 상황이 뭐 상당히 두 사람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재판정에서 그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는 내일 법정 내 촬영을 이례적으로 허용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이제 생중계도 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예. 독립성의 어떤 침해 때문에 안 하기로 했고요. 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분 동안 촬영할 수 있는 공개를 이제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재판이 아까 말씀드린 진행이 이제 되게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예. 뭐 지금 뇌물죄 말고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강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요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죠. 예. 큰 틀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뇌물. 요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작게 하나하나게 본다면 이제 18가지 혐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를 갖다가 뭐 좌천시키거나 또는 승진시키거나 이런 거기에 개입한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뇌물 하나 하고 예. 직권남용과 강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죠. 예, 지난 2차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소 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재판 병합 의견을 좀 냈거든요. 네, 내일 맞습니다. 이게 결정될 것으로 네, 보십니까? 16일 날 이제 2차 준비기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3일 날 그 병합 여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최순실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같이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를 내일 얘기하기로 했는데 예. 이제 최순실 씨 그 변호인 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모두 분리 재판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증인이 완전 일치한다. 그래서 만약 분리를 할 경우는 증인 신문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소 사실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분리를 하지 않고 병합해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 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감사죠 말 예. 그대로.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감사는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정책의 어떤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뭐 수사를 전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이 자금의 어떤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내지는 그 정책이 과제가 과연 예. 제대로 된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겠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겠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4대 강을 타깃으로 삼아서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적폐청산에 어떤 뭐 드라이브 건다는 건 좀 과도한 것 같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말이죠. 후보 때 어쨌든 이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22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혹시 어떤 적폐청산의 대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예. 후보 때. 그 공약을 지킨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까 지금 말씀 우리 강 변호사가 하신 것처럼 이건 정책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건 감사원의 사실 지시라기보다는 감사원이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야당은 뭐 사실상의 지시 아니냐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4대강 사업은 워낙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요. 극명하게. 예. 평가도 극명하게 갈리고요. 예. 지금 현재 이 4대강 사업의 감사를 3번 했어요. 예.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했고 박근혜 정부 때 2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 맨 처음에 2010년도에 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두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다. 사실상의 총체적 부실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세 번째는 대운하의 사전 단계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상당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고 예. 2010년도에 그때 이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보호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이제 4대강 사업도 있고 또 자원외교도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예. 또 방산비리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마 일단 총체적으로 볼 때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아마 들여다보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워낙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예. 국민적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요청하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정당별로 의견들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의 부정,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그 평가를 내려놨는데 공소시효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이제 징계시효를 말씀드리면요. 예. 일반적인 어떤 행위는 3년이 징계시효인데요. 예.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뭐 예. 금품을 수사하고 이런 거는 5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은 징계시효는 거의 뭐 지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예. 10년 이상에 해당하면은 그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고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만약 수사로 이어진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징계시효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군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연차 휴가를 내고 지금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산 구상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결국은 뭐 조각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33명을 인사를 했는데 아직 내각은 완전하게 인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통일부 장관도 아직 안 했고 외교 라인, 통일 외교 안보 라인도 말이죠. 국방부 장관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제 양산 구상 이른바 예. 휴가 가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아젠다가 될 겁니다. 아마 일단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내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역시 지금 아까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정책감사를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로 예. 과연 지난 정권, 뭐 이명박 정권 포함해서죠. 박근혜 정권 포함해서 지난 정권 때의 잘못된 일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측면과 개혁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죠. 개혁이라는 것과 향후 지금 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탕평 인사니 여러 가지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어떤 통합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커다란 흐름에서의 아젠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내각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구상거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뭐 이사침 같은 건 뭐 이렇게 신변 정리도 할 게 있고 이제 뭐 겸사겸사해서 그렇겠죠. 오늘 예. 휴가를 내고 양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 내일 오후 2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8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참석할 예정인데요. 내일 추도식은 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009년도 5월 23일이죠.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깜짝 놀랐었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이 투신했던 그런 이제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겁니다. 한 번도 대통령들이 참석한 적이 없었고 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는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정우택 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다 참석을 했거든요. 지지난해에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을 했고 예. 지난해는 이제 정지석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게 특이한 사항이고 해요. 예. 야당 대표죠. 야당 대표죠 그러니까 한국당 대표가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도 이물리한 행진곡을 이제 재창을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예. 내일 추도식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도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부 3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예. 이제 비서실장도 했고 민정수석도 했기 때문에 예.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전 정부의 이제 성공한 것이 있고 또 실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이루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그때 참여정부에 이어서 예. 이제 하려는 이런 어떤 의지가 강할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본인이 예.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예. 어떤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상 인수위원회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6월 말까지 활동을 시작해서 7월 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지금 말씀처럼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예.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예. 기획분과, 사회분과, 예. 외교 통일분과 그리고 정책정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향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그랜드 플랜을 짜는 거라 보면 됩니다. 예. 인수위에서 사실 어떤 조각 작업이나 이런 걸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지금 여러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이런 일들도 했었죠. 예. 조각이나 내각 같은 거. 근데 이번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측면들. 그 김진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성장과 고용과 복지 이 트라이앵글 잘 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어쨌든 사회 전반적인 격차 해소의 문제라든지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예. 커다란 계획을 짜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진표 위원장이 그 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완장찬 점령군의 모습은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말씀 그게 어떻게 가장 생각할까요? 그 예. 정권으로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80% 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난 정권에도 말이죠. 너무 이렇게 인수위 같은 것들이 인수위 같은 기구가 취임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점령군 지난 정권을 접수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지금 것들을 오늘 나온 보여줍니다. 여론조사 뭐 계속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집계된 국정 지지율이 80%를 네, 넘었었어요. 네. 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역대 최고 보이는데요. 수준이죠. 예. 그 YS 대통령도 80%를 넘은 적이 있긴 있는데 예. 지금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높고요. 예. 불과 열흘 좀 남짓했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과 소통 행보도 하고 있고. 인사가 주된 원인이라고 그래서 보십니까? 이런 그렇죠. 인사가 상당히 뭐 개혁적이고 탕평 인사도 하고 있고. 예. 이런 평가에 굳이 인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80%가 넘는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 변호사님은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면서도 또 하나 예.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가 예.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돼 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약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보다도 이 준비된 대통령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딱딱 그 계획을 짜놨던 것처럼 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아마 크게 놀라고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거죠. 예. 지난 정권에서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았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하나하나 행보 같은 것들에도 상당히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 통합의 단초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들이 지지율로 그대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끝으로 지금 검찰 법무부 간의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해서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에는 이게 뭐 수사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검찰하고 경찰이 뭐 서로 이렇게 수사하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누가 하는 검- 게 맞습니까? 검찰에서는 일단 감찰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합동 감찰반을 만들어가지고 법무부하고 예, 수사를 하게 될 검찰이. 경우에. 예. 근데 지금 경찰에 투기자본감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시민단체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언론 그러니까 보도를 그렇죠. 근거로 해서,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검찰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초기 단계로 경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예. 나중에 이제 감찰 결과하고 이제 서로 견주어 봐서 말이죠. 예.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감찰을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또 돈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 개혁의 어떤 단초 이걸 제공했다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이고 예. 이것이 아마 이제 이번에 나와서 감찰을 해봐서 별게 없다면 모를까 혹시 여기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바로 그냥
하나의 그 단초 신호탄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